네, 안녕하세요. 명품그룹 비기너스쿨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바른 초대와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제품 쓰고 소비자는 나 혼자서도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치약 쓰고 치약 좋다. 선크림 썼는데 선크림 너무 좋다. 뭐 이런 거는 나 혼자서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실은 사업자는 초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시스템에 잘 초대할 수 있느냐, 또 스폰서에게 초대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조직 구축을 하고 사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그래서 초대가 곧 생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파트너를 시스템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내가 파트너를 스폰서한테 초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스폰서와 소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호일러의 법칙은요, 음, 어떤 사람이 설득이 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까운 지인보다는 전문가를 만났을 때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더라. 네, 그런 오랜 시간에 어떤 통계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나의 지인은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친구,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임하더라.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그런 제3자의 객관적인 말이 훨씬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제3자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이제 그런 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게 호일러의 법칙이죠. 실은 그래서요, 내 스폰서가 조금, 내가 봤을 때 막 성에 차지 않아. 그런다 하더라도, 신규보다는 직급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시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내 파트너가 교수라고 하더라도, 박사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고칠 때는 자동차 전문가, 자동차 정비공이 더 전문가이듯이,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가 더 전문가이듯이 직급에 대해서는 나의 스폰서가 더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스폰서의 일정이 언제 나는지를 잘 파악하고, 세미나가 언제 있는지 잘 파악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스폰서의 일정이나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아보고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그때 시간 돼요, 안 돼요? 막 이러 안 돼요? 아우 씨,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제 내가 정확하게 스폰서님 뭐 네, 고객이 화요일 날 쉬시는데 혹시 화요일 날 시간이 가능하실까요? 뭐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가능하실까요? 뭐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제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른 초대는요, 먼저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가 첫 만남, 우리 첫 사건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인상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로는 우리 그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말의 내용보다는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또 외모라든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전문가스러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이 더 많은 부분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는 절대 사업 설명하지 않고 전화로는 약속을 잡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언제 이제 시간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제 스폰서와 또는 시스템에 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올바른 초대입니다. 전화로 이것저것 막 몇 시간씩 설명을 다 해서 야 만날 필요 없어, 알았어 알았어, 됐어 됐어, 됐거든, 내가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이렇게 끊는 전화가 가장 잘못된 전화예요. 네, 그래서 전화로는 이제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거짓말이나 술수를 사용해서 초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스폰서랑 만나게 해주려고, 야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약속을 잡는다든지, 야 우리 가디단에 쇼핑하러 가자, 이렇게 하고서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쇼핑을 하더라도 나 일하는 회사 소개 한번 그쪽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쇼핑도 함께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거짓말을 시켜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을 때 이거 확 속았구나. 확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만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약속 날짜와 시간을 2개 이상 제시해서 상대방이 선택하게 한다. 주중이 좋으세요? 주말이 좋으세요? 그죠?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이제 이런 초대가 좋은 초대다. 어떤 분은 우리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 올래요? 안 올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월요일이 좋으세요? 수요일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 또는 셋 중에 하나. 저는 시간이 월수금 가능한데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약속을 잡는데 효율이 높더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내용이 약속 날짜와 시간을 2개 이상 제시해서 상대방이 선택하게 한다. 이게 이제 올바른 초대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미리 받고 시간을 2시간 이상 충분히 내게 해라. 어차피 우리가 첫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다른 어떤 분은요, 직급에 대해서 다 안 돼요. 다 아는데 컴파운드 K도 몰라. 제너럴 바이오도 몰라. 네, 그런데 직급은 다 안 돼. 잠깐 만나서 5분 정도 조금 얘기 듣고서는 그게 이제 직후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직후의 첫 시간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왕 어차피 시간 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왕이면 오후 시간을 비웠으면 좋겠다. 우리 스폰서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다 알아보고 질문하고 끝나고 나서 나랑 저녁까지 같이 먹게 오후 시간을 좀 저녁 시간까지 비워두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초대다. 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초대를 하는 거하고요. 그냥 30분만 들어봐. 10분만 왔다가 맨 뒤에 앉아서 한번 분위기만 보고 가. 뭐 이렇게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초대할 거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2시간 이상 충분히 시간을 내도록 그렇게 초대하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2시에 세미나인데 그러면 나 3시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 잠깐 참석했다가 조금 듣다가 가도 돼? 그러면 이제 초대가 너무 급해가지고 아유 잠깐이라도 들으면 그게 어디야 앞부분 처음이라도 듣고 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결혼식에 편안하게 갔다 오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대로 시간을 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게 짜투리 시간으로 해서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충분히 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초대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시스템 가이드입니다. 네. 사업 설명 초대는 한 번에 한 명만 한다. 그래서 내가 케어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꺼번에 5명을 초대를 했는데 한 명은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한 명은 뒤에 앉는다 그러고 한 명은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한 명은 서서 듣겠다고 하고 네 이러면은 네 한 명은 뭘 이런 데를 데리고 왔냐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2마리 토끼를 잘 못 잡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고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한 줄이 끝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네, 정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 한 명을 제대로 초대를 했다라고 봐봐요. 그러면은 어쨌든 누군가의 한 줄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명을 초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의 안내 전에 강사 프로모션을 미리 한다.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어차피 이 시간을 냈는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딴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에 정말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듣고 싶은 거. 왜 우리 막 연예인 만나러 갈 때, 대단한 분 만나러 갈 때 미리 막 그분이 막 대단하다라고
막 하면은 마음이 막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강의는 막 돈을 몇십만 원씩 내고도 강의를 듣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그 마음이 굉장히 그 강의에 대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고 들은 강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강사가 좋아서도 좋겠지만은 내가 이미 막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안내 전에 강사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회사의 최고 직급자신데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찾고 찾고 찾은 회사가 직급이라고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나는 이분 강의를 듣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모멘트가 됐고 또 심지어 뭐 나의 멘토이기도 하시고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강사 프로모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번에 원래 누가 오기로 하셨었는데 그분이 못 오셔갖고 대타로 누가 올라가는데 이분은 좀 시시하니까 그냥 듣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번 강의를 들을 때 어쨌든 그 신규분보다는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직급에 대해서 더 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강사 프로모션 하는 거. 이제 그 똑같은 초대가 됐다 하더라도요, 초대자가 어떻게 초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규분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마음을 열고 이렇게 앞으로 해서 듣는가 하면 어떤 분은 뒤로 하면서 발 꼬고 한번 들어봐라 하고 막 핸드폰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급을 듣고서는 직급 다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사 프로모션 하는 거 중요하고요. 만약에 2대1 후원을 받게 된다면은 스폰서 프로모션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볼 그 스폰서님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진짜 정말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 계셔? 나 한번 소개 좀 시켜줘. 한번 만나게 좀 해줘.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프로모션을 하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냐면은 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잘하는 분이 초대를 잘하고 또 초대를 한 분이 효과가 좋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많이 생겨요. 네. 어떤 분은 그냥 뭐 소비자는 많이 만드는데 사업자가 영 안 나온다. 혹시 내가 올바른 초대를 잘 하고 있는지 이번에 시스템 가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대자와 코드가 맞는 강사 또는 스폰서가 있는 곳으로 초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가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분이 남자이거나, 네, 또는 여자이거나, 또 전 직장이 무엇이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코드가 맞을 법한 스폰서가 있어요. 네. 제게도 스폰서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이분을 누구와 연결해 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평상시 스폰서님과 잘 소통을 하고 있어야 이분이 누구와 코드가 잘 맞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이분이 처음 스폰서를 만나든 세미나를 듣게 하든 그래서 이분과 가장 코드가 맞는 네, 그런 초대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논쟁하지 않는다. 네, 참 정말 논쟁하고 싶을 때가 많죠. 네. 네, 최고의, 네, 우리, 전쟁은 전쟁하지 않는 게, 네, 최고의 승리죠. 네, 최고의 승리. 서로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사람을 잃게 되잖아요. 내가 이겨갖고 아주 확 밟아버리면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나하고 일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사람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논쟁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논쟁을 피하는 네,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초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정말 시간도 충분히 내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스폰서를 만나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호일러의 ABC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A는 보통 스폰서가 되겠죠. 설명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스폰서고요. B는 나예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C는 신규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 신규 C를 A에게 얼마나 잘 연결을 해주느냐. 네. 이 C가 얼마나
이 A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느끼느냐, A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은 B인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디단으로 가면서 토요일 세미나를 1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애프터 미팅을 하면서 그분을 스폰서에게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해 줄 때 내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APC 법칙, 호일러의 법칙, 네,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A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A가 설명을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소개를 하는 거고 이제 이 고객하고 이 스폰서를 잘 연결해 주는 게 나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연결해 줄 수 있겠어요? 자, B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B는요, 이 고객한테, 신규 고객한테 이 설명해 줄 스폰서에 대해서 취업을 해줘요. 프로모션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정말 나도 닮고 싶은 멘토이신 분이고 이 업계에서는 정말 최고 가는 분이시고 굉장히 시간이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마음을 열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분야에서는 정말 가장 인정받는 분이다. 아주 권위 있는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번 나도 소개 좀 시켜줘. 이런 마음이 들도록 네,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소개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 C한테 신규한테는 설명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주고요. A한테 내 스폰서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요. 이 C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네트워크 경험이 뭐 무슨 경험이 있고 네. 아니면은 결혼은 했고 안 했고 나이는 몇 세 정도 됐고 이분이 관심 갖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만나기 전에 A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알려줄 때 경험상 제일 좋은 방법이 말로도 해주지만은 이거를 카톡으로 전달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왜냐면은 네, 카톡으로 전달해주면은 내가 이 스폰서 입장에서 다 옛날에 지난주에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성함이 뭐였더라? 막 그분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A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C에 대한 정보를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A는 어떻게 하냐면요. C를 만나기 직전에 그 카톡 내용을 봐요. 이분이 어떤 회사 경험이 있으시구나. 거기에서 핀을 어디까지 가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이분은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은 이 설명자가 C에게 얘기를 할 때 이 고객의 니즈를 마치 점쟁이처럼 쪽집게처럼 탁탁 집어갖고 얘기를 이분에게 딱 필요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정말 이 B가 내 친구가 왜 그렇게 만약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 스폰서나 강사라고 했을 때 강사님을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지 알겠네요. 이제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은 이제 B가 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가 C한테 제대로 C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회사에 대한 것들 중에서도 어떤 뭐 가치에 대한 부분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협동조합 정신이 이 사람한테 더 관심이 있는 분야가 됐든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개자의 자세다. 소개자가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A와 C를 잘 엮어주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객에게는 이 설명자,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 네,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다. 정말 내가 최고로 잘하시는 분을 모셔왔다.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인데 모셨으니 제대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미팅 전에 A에게 C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을 해줬죠. 네, C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A는 C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아요. 네, 알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개를 할 때 A하고 C하고 처음 만났잖아요. 그럼 누구를 먼저 소개해야 될까요? A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는 이 C는 지금 직급에 대해서 알려고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A가 훨씬 더 권위자이기 때문에 네, A를 높이고 A를 더 존중해주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C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거꾸로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요, 누구를 높이냐면은요, A 앞에서 C를 높여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얘기해요. 라이온 클럽 회원이시고, 산하의 유저를 몇 분을 가지고 계시고, 전사에서 무엇을 하셨던 분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상대적으로 이 C가 계속 높아지면은요, A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겠죠. 네. 그게 이제는 이 C가 봤을 때 A가 저 밑으로, 눈 밑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C에게 제대로 된 직급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C가 오히려 A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중간에 탁탁 말 끊고 그래갖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후원을 나가다 보면은요, 진짜 B가 어떻게 해줬냐에 따라서 상담이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고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 말 한마디 하면 C가 10마디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C가 대단하신 분이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지금 A가 C에 대해서 배우러 온 게 아니라 C가 직급에 대해서 배우러 온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이 B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A를 높이고 그래야지 C가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소개 시 A를 정중하게 소개하고 자리 배치에 유의를 한다. 자리 배치는요. 일단은 문이 이쪽에 있다면 이 C는요. 문을 등지고 앉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나 스폰서가 문을 바라보고 앉게 하는 거죠. 문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객은 문을 등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쳐다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산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정말 어렵게 서로 낸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서 그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가 열심히 C한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B는 어떠냐면 다 아는 내용이야. 여러 번 들었어. 직후분, 글로벌 협동조합의 약자이고 교과서에도 나왔고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누가 문제냐면 B가요. 핸드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그게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C는요. A의 설명을 듣지만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나를 소개한 B한테 가 있어요. B가 뭐를 하는지 봐요. 근데 B가 계속 핸드폰 하고 있네? 그러면 C도 어떤지 알아요? 자기도 핸드폰을 해. 예, 말씀하세요. 듣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냐면요. B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B가 전화 왔다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다 큰 소리로 전화 받고 들어오고 이러네? 조금 있다 C가 또 전화 왔다고 나가요. 네. 그런데 B가 정말 이 시간에 제대로 잘 듣고 경청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C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C도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B는요. 언제까지나 B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고객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요. 새로운 사람을. 그래서 스폰서인 나를, 이 B가 결국은 내가 스폰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스폰서한테 이 고객을 소개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가 스폰서가 돼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폰서가 설명할 때 제대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어. 배우지 않아가지고, 네, 스폰서 역할을 못해. 스폰서 후원을 갔을 때 스폰서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거를 잘 메모를 하고 내가 나중에 내 파트너가 누군가를 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고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석, 잡담, 질문, 답변, 전화 이런 거 금지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런 역할을 하냐면 B가 그러거든요. 자기는 다 아는 거고 C만 잘 들으면 돼. C만 잘 들으면 되니까 자기 왔다 갔다 하고 네, 중간에 끼어들고 저 스폰서님 말하면 스폰서님 그게 아닌데 그거 저기 네, 그 저기 4만 평 아니고 3만 3천 평인데요. 그거 잘못됐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경청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 중간에 B는 끼어들지 않고 A에게 맡긴다. 그리고 A 설명 시 호응하며 경청한다.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이게 다 우리가 짜고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C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A하고 B가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A는 A 역할이 있고 B는 B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호응을 해주고, 그렇군요. 네, 경청하고, 네, 이렇게, 그 리액션 해주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심지어 필기도구까지 준비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열심히 자기도 적고, 그러면 B가 그렇게 하면은요, C가 B를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예요. 이제 스폰서. 네, 스폰서는 열심히 설명을 할 때, 이미 C에 대한 정보를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정보에 대한 어떤 이분에게 어떤 거를 전달해주면 좋을지,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런 비기너 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다운 복장, 자세, 말씨, 태도, 올바른 매너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가 어리다고 말을 놓는다든지 반말한다든지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뭐 비하하는 막 그런 거 하면 진짜 안 돼요. 네, 서로 정말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게 프로죠. 그죠? 네, 그래서 외모에서도 그런 프로의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똑같은 옷 입어도 괜찮거든요. 파트너가 자기를 소개를 했을 때 최고로 프로답게 그 외모를 꾸미세요. 예, 뭐 어제 입었던 옷, 그저께 입었던 옷 또 입으면 어때요? 넥타이 똑같으면 어때요? 내가 입는 넥타이 중에서 최고로 좋은 넥타이 메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다운 그런 복장, 자세, 말씨, 태도, 매너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후에 보충 설명과 Q&A는 따로 갖는다. 자꾸 이제 질문이 계속 들어오다가 보면은 이게 엄청 맥이 끊기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대화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제 설명을 좀 끝까지 들으시면은 그 설명 안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하고 일단 설명을 이어가는 것도 되게 이제 좋은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풀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면은 거의 그 내용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실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따로 Q&A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집중하지 않을 시, B에게 간접 설명해라. 네, C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B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C가 집중을 못해요. 이 소개자가 이 스폰서에 대해서 올바로 프로모션을 하지 않으면은요, C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유, 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 막,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게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않은 사람이냐, 이렇게 신규 초대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시스템 전혀 이분은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A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잘해주면은 이 C가 그렇게 A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떨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돼서 또는 제대로 프로모션 했는데도 C가 뭐 워낙 또 성향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는요, 뭐 어쩔 수 없이 그 설명을 누구한테 하냐면 C가 안 들으니까 B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C가 간접적으로라도 들으라고 크게. 네. 그래서 그냥 B한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구매를 한 것도 다 이게 자발적 재구매로 오기 때문에 그게 다 수입에, 잡히기 때문에 이게, 연금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B가 뭔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어유, 그러면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이게 다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둘이 짝짝꿍 하는 거죠. 네. 혹시라도 C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A는요, 결국은 이 C는 누구랑 탁 밀착을 해서 사업을 할 거냐면은 B랑 밀착을 해서 사업을 할 거예요. 근데 B는 동창이야, 동창. 그래서 학교 다닐 때 C가 공부를 더 잘했어. 그래서 B는 그냥 별로 같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A가 이제 정중하게 B에 대해서 C한테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온 이제 이분, 예를 들면은 뭐 서경숙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여기 이마영님이 될 수도 있죠. 네, 이분은 직후에서도 정말 예, 최고로 모범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입니다. 제게 많은 파트너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파트너 분들 중에서도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배우고 싶은 네,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아마 그러면서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 B 같은 스폰서를 만나시면 정말 성공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B 잘 만나셨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A가 처음에는 B가 A를 프로모션하지만 나중에는 A가 B를 프로모션해요. 그래서 결국은 C가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그냥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얘가 여기 직급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모범적이고 와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그냥 얘 믿고 하면 되겠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A가 설명 후에 B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설명 끝날 때까지 당당한 자세, 네, 끝까지 전문가적인 그런 태도. 그래서 정말 예의 있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러의 ABC 법칙, 네,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실전에서는요, 잘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와, 이분 진짜 잘 배우셨구나. 제대로 잘하시네. 이런 분이요, 많지 않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끼어들고,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네, 스폰서님 됐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시스템 강의를 하면서, 뭐 저 포함이에요. 저 포함. 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시스템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여기에 맞춰서 나를 맞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거절을 즐기면 성공의 지름길, 거절을 피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 네, 그러니까 스폰서를 만났다고 해서 사실은 모든 고객이 다 오케이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후속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부분에서요, 이제 마지막에 스폰서가 이 소개자 B를 프로모션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책임감 있는 분이시고 이분 손만 꼭 잡으면 꼭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B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비장한 각오로 손을 잡고 그래, 철수야. 나 믿고 열심히 하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나 꼭 직급에서 성공하고 싶어. 나 직급에 진짜 나 인생 걸었어. 우리 끝까지 내가 이 손 놓지 않을게. 끝까지 같이 하자. 막 이러면서 뭔가 굳은 결의와 의지, 기존에 내가 봤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로서 이미 거듭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에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미팅을 갖기 전에 C에게 A에 대해서,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션 해준다. 그 다음에 또 A에게는 C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준다. 그쵸? 음. 그리고 A에서 A가 설명을 할 동안 열심히 잘 듣고 내가 배우는 시간으로 갖는다. 그리고 이제 A는 마지막에 B를 프로모션 해준다. 그래서 이분 믿고 하시면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B가 C에게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결단한 사업자라는 것을 그 눈빛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할까 말까 해. 실은.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막 이러지 말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이 하는 건데. 막 이러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그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우리 함께 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공하면 이제 사업이 성장하고 거절을 당하면 내가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미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 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 이제 스폰서님 얘기 잘 들었으니까 마무리는 이제 클로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스폰서님 가신 다음에도 내가 조금 더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네, 다음 약속. 우리 어차피 오늘 네가 제대로 들어봤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3번은 연속해서 들어보는 게 좋겠다. 내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다음 약속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후속 관리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오늘 이 동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잘 보고 내일 다시 한번 만나자.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스폰서님을 만나기 전하고 다르게 들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후속 관리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 네, 이제 강의실에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된다. 그때 이제 강사 프로모션 미리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드시 같이 동석한다. 네, 꼭 옆에 앉아 있어줘야 돼요.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래야 사업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집중해서 듣고 같이 리액션 하면서 네, 이렇게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잘 집중해서 메모지를 준비하고 기록하면 당연히 더욱 좋죠. 가능하면 앞좌석에 앉는다. 우리가 자석이요, 로얄석이 있죠? 더 비싼 자석이 있어요. 네, 강의장은 앞좌석이 가장 성공이 빠른 좌석입니다. 앞좌석에 앉고요. 내가 핸드폰 하면 안 돼요. 내가 옆에서 듣는다고 나는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어. 진짜 여기를 또 꼬집어서 또, 네. 자면 안 돼. 이 중요한 시점에 내가 자면 되겠냐고. 네. 그래서 핸드폰 졸음 금지, 강의 도중 질문이나 잡담 금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중해서 내가 잘 들어야 내가 데리고 온 파트너도 잘 들을 수 있다. 네. 또 이제 테이블에서는 이제 호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좌석 배치 중요하죠? 우리가 커피숍에서 만날 때도, 내가 벽을 보고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벽을 보고 나를 보면 벽만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커피 내리고 주문하고 이러는 거 못 보게 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배치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적극적인 분위기 그리고 외적 자세, 당당한 자세 이런 거 우리가요 누구도요 지금 시스템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직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잖아요.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직급의 대사죠 대사. 우리가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다 다닐 수 없으니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정훈 캡틴이 혼자 다 전할 수 없으니 우리를 대사로 쓰는 거란 말이죠. 정말 대사답게 직급의 대표답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초대와 호일러의 법칙까지 얘기를 하고 네, 다음에 또 이제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또 거절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또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강의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를 모시고 갔을 때, 나는 다 아는 내용 얘기했는데도,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메모하면서, 아유, 진짜 그러네요. 막, 이렇게 하면은 옆 사람도 같이 듣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에 의해서 사업자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래서 사업자 하나 만드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폰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네. 저도 박민식 스폰서님한테 요청할까요, 안 할까요? 요청해요. 네, 지난번에도 막 멀리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네, 했어요. 내가 다 알아, 사실은. 아는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누군가 전문가를 세워서, 왜냐면 그분은 나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군가 전문가를 세워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고 우리 이제 가디단에서 모이게 되면은 미리미리 스폰서한테 이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을 다 못해요. 저도 이분이 이숙화 사장님 파트너인가 이경희 사장님 파트너인가 막 누가 누군지 막 헷갈리잖아요. 카톡으로 넣어주시면은 그분을 만나기 직전에 카톡 한번 쭉 훑어보고 만나면 아주 쪽집게처럼 잘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폰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품 추첨. 경품. 네, 세 분 추첨할게요. 이분한테요, 호일라 법칙 잘 배워갖고요. 사업자가 막 나올 거예요. 진짜예요. 네, 진짜 멋진, 아주 나보다 대단한 사업자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17번 누구예요? 김영신 사장님. 김영신 사장님. 김영신 사장님 축하드려요. 진짜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업자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축하드립니다. 한 분 더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하세요. 정말 좋은 사업자가 나올 거예요. 네, 소비자도 나오지만 호일라의 법칙 초대를 통해서 아주 멋진 사업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에요? 14번. 14번 누구예요? 김호식 사장. 김호식 사장님, 김호식 사장님 축하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오버라이트가 당첨돼서 축하한 게 아니라 훌륭한 사업자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남자분들만 되시네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업자 2명, 양쪽에 한 명씩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진짜 광고. 부정하면 광고가 나와요. 네. 정말 훌륭한 파트너, 사업자가 나올 거니까 케어 잘 해주실 거죠? 네. 9번. 네, 9번 서경숙 누구시죠? 사장님. 서경숙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나오는 건 확실한데 이제 케어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네,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장하면서 네, 또 이렇게 좋은 파트너분들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누가 할까요? 당첨되신 분 중에서 서경숙 사장님? 네. 왜냐면 밤에 또 이거를 못 하실 분도 있어. 집에서 눈치 보고 몰래 보는데 또 구호 외치라고 그러면 너 이 밤에 뭐 하냐. 막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좀 믿을 수 있는 분을. 네. 네, 구호 한번 해볼까요? 네. 명품 네. 직구퍼 구호 시작. 야! 직구퍼 명품. 우리도 명품. 명품 직구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아침에 뵈어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